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주식 멘토, 주식 수익맨 정윤호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시간도 핵심만 쏙쏙 뽑아서 종목에 대한 내용 쉽게 풀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영상 편히 보시면서 대응해 가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같이 살펴볼 기업은 다날이 되겠는데요. 다날은 휴대폰 결제를 해보신 분들이라면 많이 들어보셨을 기업이 되겠습니다. 시장에서는 페이코인 관련으로 주가 급등락이 좀 나왔었는데요. 일종의 암호화폐, 가상화폐 일종으로서 현재는 시장에서 주요 거래소에서 상장 폐지가 되어 있고 재상장 기대감이 있는 모멘텀이 있습니다. 이런 다날인데 구체적으로 어떠한 방향성 볼 수 있을지 오늘 시간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영상 보시면서 좋아요, 구독도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다날 같은 경우에는 연초에 페이코인이 이제 상장 폐지를 주요 거래소에서 당하면서 주가가 급락을 하였고, 이후에도 10월까지 계속된 하락을 면치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최근 주가가 상승했던 이유는 이제 위메이드에 관련된 이제 암호화폐죠. 위믹스 코인이 주요 거래소에 하나씩 재상장이 되면서 위메이드가 올라가는 상승폭을 다날도 일부분 이어받았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페이코인에 대한 재상장 기대감이 있는 부분인데요. 이 부분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다날 같은 경우 기본적으로 하고 있는 매출은 결제에서 대부분 나오고 있어요. 커머스 사업 부분이라고 부르고 있는데 결제 서비스를 중간에서 대행해 주면서 관련된 수수료를 수취하는 형태의 매출을 내고 있습니다. 특히 휴대폰 결제 부분에서 업계 1위 점유율을 가져가고 있는데 다만 휴대폰 결제 같은 경우에는 요금 미납이 됐을 때 그 리스크를 다날이 직접 지고 있는 부담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일정 부분 리스크가 존재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통상적으로 이 휴대폰 소액 결제 같은 경우에는 좀 금융 취약계층이 많이 사용하는 결제 방식이다 보니까 특히 뭐 30만 원, 60만 원, 100만 원 한도까지 사용할 때는 좀 다른 결제 수단이 없을 때 이 부분을 사용하기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한 리스크는 일정 부분 상존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이 부분이 그렇다고 해서 크게 성장할 수 있는 사업 부문도 아니기 때문에 다날의 현재 실적에 대해서는 매출 성장도 좀 둔화되고 영업이익이라든가 당기순이익도 계속해서 부담이 되고 있는 상황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기존의 주요 사업 모델이 조금 어려운 구간에 있다 보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페이코인을 통한 새로운 결제 수단이 어떻게 보면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됐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페이코인을 통해서 주요 가맹점에서 결제를 하는 방식의 서비스를 좀 생각을 했었는데 다만 사실 이 부분도 주요 결제 업체들과 경쟁을 이기가 힘들었어요. 사실 오프라인 결제에서는 삼성페이가 제일 막강한 수단이고 카카오페이나 뭐 네이버페이 같은 경우도 오프라인 결제를 통해서 계속 시장을 진출하려고 하고 있지만 각종 혜택을 주더라도 사실 쉽지 않은 부분이거든요. 워낙에 우리는 오프라인에서 신용카드를 쓰는 데 익숙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단할의 본업도 계속해서 쉽지 않은데 페이코인의 이런 시장 확대도 좀 어려운 부분이 있다 보니까 결국 업비트와 같은 주요 거래소에서 페이코인이 상장 폐지가 되었고 그 이후에 주가는 계속해서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4월 14일 날 이제 페이코인이 거래 종료가 됐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기대해 볼 수 있는 것은 페이코인을 그래서 다날이 어떻게 좀 살려보려고 하고 있어요. 페이코인을 지원하고 있는 다날의 이제 회사죠. 페이 프로토콜이 ISMS 예비 인증을 11월 14일에도 획득을 했습니다. 국내 결제 서비스에 좀 재시동을 걸기 위한 그런 어, 방향을 걸고 있고 특히 해외 결제 시장에서도 조금씩 매출의 모멘텀을 보이고 있는 다날이기 때문에 이런 방향성을 통해서 조금 유믹스의 재상장 이후 페이코인의 재상장이 어떻게 결정이 될지 기대감을 가져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통상적으로 암호화폐 같은 경우에는 상장 폐지된 다음에 1년이라는 유예 기간이 있거든요. 1년이 지나야 재상장이 가능하기 때문에 2024년 4월이 됐을 때 재상장 기대감은 다시금 볼 수 있겠습니다. 이때까지 다날과 페이콘이 어떠한 준비를 하면서 재상장 모멘텀을 만들어낼 수 있을지 이 부분을 좀 관심 있게 볼 수 있는데 다만 아직까지는 시간이 좀 남아 있는 만큼 현재로서는 주가의 큰 상승보다는 기간 조정이 나올 수 있는 가운데 그 모멘텀을 계속 추적을 해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날 같은 경우에는 단기적인 주가 모멘텀도 하나 있기는 있어요. 어떤 거냐면 이제
계속해서 올해 화두가 되고 있는 게 연말에 STO잖아요. 토큰 증권 결제 시장이 계속해서 좀 열리고 있는데 여기 관련해서는 물론 IT센 그리고 K옥션 같은 종목들이 대장 종목들이긴 합니다. IT센은 금거래소를 갖고 있고 K옥션은 미술품 경매 쪽으로 아예 좀 강점이 있기 때문에 이 기업들이 대장이긴 하지만 어쨌든 하나 지금 발을 걸친 게 금융권 중에서도 증권사 제외하고 하나금융이 전체적으로 이 STO에 관심이 많거든요. 그래서 IT센과 하나금융도 계속 MOU를 맺고 여러 사업들을 진행을 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다날의 자회사인 다날 엔터테인먼트가 관련해가지고 하나금융그룹으로부터 투자 유치를 좀 받았습니다. 다나렌터와 STO, 토큰증권, 그리고 콘텐츠 IP 사업을 같이 좀 해보겠다는 이런 좀 투자를 받았는데, 물론 이 부분이 이제 다른 하나금융의 협력사들보다 얼마만큼의 강점이 될지는 아직 모르겠어요. 그러나 뭐 엔터라든가 콘텐츠, IP 제작, 굿즈, 공연 뭐 이런 식의 좀 엔터 관련된 부분에서 좀 특화해서 뭔가 토큰 증권 쪽에서 거래할 수 있는 그런 아이템을 좀 만들어낸다면 관련된 시장이 좀 부각될 때 단기적인 주가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을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 다날 같은 경우에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본업인 결제에 관련된 모멘텀은 계속해서 나오긴 쉽지 않아요. 휴대폰 결제가 아무래도 주력이었다 보니까 그 부분도 사실 그래서 사실 예전에 그런 것 때문에 놀랐어요. 그 휴대폰 소액 결제 한도를 60만 원까지 올릴 때 오르고 이 한도를 100만 원으로 상향할 때 다시 한번 주가가 오르기도 했었는데 이걸 지금 더 늘릴 수는 없는 상황이거든요. 실제로 조금 주요 거래 결제를 많이 하시는 분들은 100만 원 한도도 사실 안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다날의 본업은 계속해서 조금 쉽지 않다. 이 부분이 매출이 증가하거나 영업이익이 크게 올라가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라고 보셔야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이 어쨌든 계속해서 캐시카우 역할을 해줄 건데, 두 가지 주가 상승 모멘텀이 있습니다. 자회사 다날 엔터테인먼트를 통한 STO 관련된 그리고 IP 관련된 신사업들을 어떤 식으로 할 수 있을지 그래서 STO 관련주로도 한 번씩 엮일 수 있다. 핀테크 관련 사업 부문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좀 모멘텀을 볼 수 있고 그리고 내년 4월에 나오는 모멘텀입니다. 2024년 4월까지 봐야 되는데 상장 폐지되었던 페이코인이 재상장될 수 있을지 뭐 결제 관련된 새로운 좀 기대감을 만들어 줘야 되는데 이 부분은 계속해서 저도 추적해서 여러분들에게 주요 이슈들 전달 드릴 텐데 좀 재상장이 된다고 하면 주가는 한번 연초 주가까지 올라갈 수 있을 거예요. 그런 모멘텀 그래서 일단은 여기 횡보하는 가운데 페이콘 이슈를 보면서 6,000원대까지 주가 기다려 봐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그건 페이코인이 재상장했을 때 얘기니까 참고하셔야 되고요. 이렇게 다날 조금 어려운 상황이지만 그래도 주가의 상승을 기대할 수 있는 모멘텀들을 하나씩 쌓고 있는 만큼 최근 분위기 반전시킨 가운데 이어진 흐름들 지속적으로 체크해서 안내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 끝까지 영상 보시면서 편안히 대응해 가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시간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